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죠. 오늘은 1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영제 14조 2항 제 1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13호.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괄호는 나중에 읽겠습니다. 위탁 운영 제한, 이것도 대표의 의결사항입니다. 라고 영제 14조 2항 13호에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민공동시설이 뭔지 이제 아랫부분 나오는데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은 앞에 설명드렸죠? 자,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과 시설로 구분되고, 시설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리시설 중에 여긴 이 주민공동시설이 바로 복리시설에 모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여기 있는 이 주택과 시설 모두 합친 개념이고,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 주체에서 여기 있는 주택과 시설은 부대와 복리시설 모두 우리의 관리 범위에 들어있다. 관리 범위에 모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원래는 관리 주체의 관리 범위인데 주민공동시설 중에서 주민공동시설은 위탁해서 우리는 운영하겠다. 원칙은 관리주체가 직영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위탁으로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대표의 의결을 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민공동시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봐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강목의 시설을 말한다. 강목의 시설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라목 주민운동시설, 마목 도서실, 바목 주민교육시설, 사목 청소년 수련시설, 아목 주민휴게시설, 자목 독서실, 차목 입주자 집회소, 카목 공용취사장, 타목 공용세탁실, 파목 사회복지시설, 하목 다함께 돌봄센터, 거목 공동육아나눔터, 너목 가목부터 거목까지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제15조 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이 모든 시설이 무슨 시설이라고요? 주민공동시설. 이러한 주민공동시설은 대표의 의결로서 위탁 운영을 제한할 수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생략을 했죠. 생략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생략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2조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서는 29조 3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를 하겠다. 그 제외하는 건 뭐냐면은 29조의 3 제1호부터 3호까지가 있는데 1호는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그리고 2호 아동복지법 44조 2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3호 어린이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적용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제외가 되겠다. 그럼 어떤 규정이 제외가 될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조는 이제 14조를 말해요. 14조. 14조에서는 대표의 의결 방법이 나오고 지금 의결사항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 제19조 관리계약 준칙, 여기서도 제외되고, 또 23조 관리비 등에서도 이 세 가지는 제외되고요.
또 25조에는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서도 이 세 가지 다 제외됩니다. 29조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서도 이 세 가지 제외. 또 29조의 2에 인근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이 조항도 여기 나와 있는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이 세 가지는 위탁 운영 제한을 할 수가 없겠다. 여기 있는 일부 조항이 제외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왜 제외가 됐을까? 자, 29조의 3의 타이틀을 보시면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했어요. 임대계약 체결. 위에는 위탁 운영 제한인데 밑에 29조의 3은 위탁 운영이 아니고 임대계약 체결이래요. 임대계약 체결.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나 다함께 돌봄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위탁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 하래요? 임대계약 체결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기에 있는 이 주민공동시설을 장소를 이 운영사업자들한테 제공해서 당연히 임대료가 발생하겠죠.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위탁 운영하지 말고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탁 운영하고 임대료 받는 거하고 무슨 차이냐? 이거죠. 무슨 차이? 자, 여기서 말하는 위탁 운영은 여기 말한 것처럼 위탁 운영은 관리주체가 원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요거는 위탁 운영도 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수입이라든지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겠죠. 예를 들면 뭐 주민운동시설 같은 경우 그러겠죠. 피트인 센터 여기에서 어떤 시설물 이용할 때 이용료가 들고 또 개인 강사를 또 모집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거를 관리주체에서 원래 직영 운영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갖고 위탁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수입이 발생해요. 그렇죠? 또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이 수입과 비용은 누가 받게 됐습니까? 네, 관리주체가 비록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었지만 관리주체가 이런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게 돼 있고 여기에 따른 일정 금액은 위탁 운영자한테 위탁 수수료와 최소한의 비용 요것만 지급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수수료 비용. 그래서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임대라는 건 뭐예요? 임대는 영리행위죠. 영리행위를 반드시 할 수가 없다. 위탁 운영은 영리행위가 불가.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아예 임대계약 체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영리행위 가능이 아니에요. 영리행위.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공동시설 여기 나와 있는 과목부터 여기 나와 있는 너무까지 전부 다 위탁 운영이 가능한데 이 중에 제외되는 시설은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 이 세 가지는 영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임대계약 체결을 통해서 아파트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또 해당 시설을 또 임대해서 이 어린이집, 예를 들면 뭐 민간 어린이집 운영사업자한테 운영을 맡기고 또 임대료만 이렇게 받는 그런 형태.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임대료는 이제 무상인데 관할 시군구한테 보조금을 또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계약 체결할 수 있는 요 세 가지는 위탁 운영에서 제한이 되겠다. 여기에는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해당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한해서. 그러면 우리는 관리규약에서 이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을까 찾아봤어요. 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찾아보니 84조와 84조에 의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네요. 어린이집의 임대 등에서 제1항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다음 각화의 방법 중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각호가 이제 여기는 생략했는데 제1호는 무상임대 무상. 국공립 어린이집 할 때 무상임대. 제2호는 네, 민간 운영사업자한테 어린이집을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한 임대 수입을 받는 형태. 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할 때 그때 임대를 할 수가 있고 이 무상임대는 임대료 없이 또 유상임대는 어린이집 운영 사업자한테 이제 임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다가 그 방법을 결정하면 되겠다. 또 밑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도 마찬가지로 임대계약인지 임대관리 이런 부분은 위에 나와 있는 이 어린이집처럼 준용을 해서 다함께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이 세 가지에 한해서는 위탁운영 제한이 아니고 일정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